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저는 지금도 그 골목을 지나지 못합니다. 핸들을 꺾어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 길만큼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했으니까요. 벚꽃이 예쁘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제 30대를 통째로 집어삼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31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결혼 생활은 3년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웃는 포인트도 전부 달랐고 그 어긋남이 쌓이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같이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이혼의 이유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그냥 살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한 선택이 실수였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혼 후 1년은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일에 집중했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유튜브 보다 잠들었습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적어도 어긋나는 사람 옆에서 느끼는 외로움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준혁을 만난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주였고 저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문에 부딪혔는데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음료수가 쏟아졌고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는 냅킨을 가져다 줬습니다. 별거 아닌 상황인데 웃으면서 건네는 냅킨이 왜 그렇게 다정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메말라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벚꽃 예쁘죠? 저는 웃으면서 그렇네요 했고 그게 첫 대화였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 다음 주에 커피를 마셨고 그 다음 달에 연인이 됐습니다. 순서대로 아무 문제 없이.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 들어줬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전 남편이랑 달리 밥 먹는 속도도 비슷하고 웃는 포인트도 맞았습니다. 이게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섣불렀는지는 조금 뒤에 알게 됩니다. 사귄 지 6달쯤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가끔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전화해도 받지 않다가 한참 뒤에 문자 한 통 오는 시기였어요. 일이 많았다고, 피곤했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기 싫었던 거겠죠. 그게 더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약속을 잡았는데 2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가족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고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인스타그램에서 아는 사람 게시물에 준혁이 태그된 사진이 뜬 겁니다. 카페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준혁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게시물 올린 시간이 제가 혼자 저녁 먹고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숨이 조금 막혔고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뭔가를 단정 짓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는 그게 신중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노골적으로 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뭔가 어긋났습니다. 말이 조금씩 달랐고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유를 길게 대는 사람은 대개 뭔가 숨기는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준혁 차를 같이 타다가 그 사람 핸드폰이 센터 콘솔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알림 미리 보기가 보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대신 이모티콘이 저장돼 있었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 못 봐서 아쉽다. 다음에 봐. 준혁은 빠르게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게 습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하는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갈게. 준혁이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계속 연락을 했고 저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이 제가 스스로한테 줬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할 건지, 제 감정이 뭔지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준혁이 집 앞에 왔습니다. 인터폰이 울렸고 화면에 그 사람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또 실수였습니다. 준혁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한참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헤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는데 그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버텨온 시간들이 갑자기 피로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됐어? 하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우리 만나기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밖에는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습니다. 봄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나갔고 저는 소파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어떤 배신감보다도 이 외로움을 채우려다가 더 큰 외로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공통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 소식이 들렸습니다. 준혁이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어딘가 한 구석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다 알면서도 흔들린다는 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오랫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졌고 초록 잎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걷다 보니 숨은 쉬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35입니다. 혼자입니다. 가끔 외롭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죠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외로움이 나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외로워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으면 결국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꽤 아프게. 올봄에도 벚꽃이 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골목을 돌아갑니다. 언제쯤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아직은 돌아가는 편이 낫습니다.